안녕하세요.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애청자님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하기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1월 12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 오늘 주제는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작년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도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시장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해서 증시 토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물량 외국인이 그대로 가져가다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작년 연말 특히 11월과 12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는데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자, 스몰캡의 부진 원인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원인을 되짚어 보게 되면요, 두 가지 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컸던 것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그 매도 물량이 상당했었고요. 자, 그런데 12월 들어서는 그 매도세가 더 가파라진 것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과 12월에 개인 투자자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소위 땡큐라는 그러한 기분으로 해서 저가에 받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화면상에 도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왼쪽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개인의 매도와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누적 추이고요. 오른쪽 도표는 개인의 누적 순매매 추이와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자, 외국인 빨간색 선입니다. 자, 외국인은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갔고, 이에 반해서 개인은 꾸준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꾸준히 흘러나왔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그 매도 규모가 매우 가파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그나마 그래도 4분기 전에 날씨 추워지기 전까지는 꾸준한 매수세 외국인과 같이 이어오다가요. 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11월 되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계단식으로 출회됐습니다. 거의 한 해 내내 매수했던 물량을 모두 하려고 한 것처럼 큰 규모의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그 매도했던 물량을 되살리긴 하였습니다만 그 매도 규모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연말에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규모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2월 한 달에만 3조 6천억 원대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2월에만 1조 4천억 원대 매도, 11월 초까지 따져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개인이 2조 원대 중반이라는 제법 큰 규모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몰캡의 급락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정도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회피 물량으로만 보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자, 2015년에도 이제 주식 양도세 이슈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자, 2015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정도 12월에 매도한 수준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원 정도만 매도를 했는데, 작년 2017년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2017년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는 상당히 큰 규모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규모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주식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매도했다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바로 가상화폐 투자 쪽으로 자금이 쓸려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단숨에 100% 가까이 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12월 초에 2,500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주식에서 투자해서 감질만 나는 수익을 얻기보다는 이거 뭐 손실 나는 거 있으면 다 털고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단숨에 더블 수익을 얻자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동하면서 작년 연말에 11월, 12월에 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발생한 하나의 트리거로 작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이런 심리였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수익도 안 나니까 뭐 100배 대박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로 가자, 이런 심리가 개인 투자자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헐값에 내던지는 주식들이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물량을 그대로 저가에 받아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보면요, 급매물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급매물이 갑자기 나와서 헐값에 산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좋은 매수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 연말에 그 매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보시게 되면요, 매년 연초, 연중반에 이런 뉴스들 자주 나옵니다. 외국인이 배당금으로 십수조 원의 금액을 가져갔다, 이러한 뉴스를 종종 접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비분관계 하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국부가 빠져나간다 하시는데, 자,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좀 모순된 생각이, 한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외국인한테 지분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배당을 받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저가의 비중을 높이고 순매수를 늘려갈 때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다 오르고 난 뒤에야 매수세를 강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돼서야 외국인들은 서서히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죠. 저가에 한국인들이 헐값에 매도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하니 참 이 시세 차익도 없고 배당 수익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뒤늦게서야 주가가 다 오른 뒤에 외국인 매도 물량을 고가에서 받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에도 반복이 됐고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 작년 연말 개인의 매도세, 그리고 이를 받아간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다 보면요,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또다시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의 애청자님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요? 자, 1월 12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금요일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서, 그리고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